안녕하세요 여러분, 가계부 써주는 여자 필승언입니다. 오늘은 해군 부사관 지원하기 전 이것만은 알고 해라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7년 동안 군생활을 하면서 내가 해군에 지원하기 전에 이 부분만큼은 알고 준비를 했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군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첫 번째, 해군 부사관은 전문성을 위해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 일단 타군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해군 부사관은 정말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부하기 싫어서 저 군대 왔습니다. 이런 말들 정말 후배들한테 많이 들었는데 제가 인간하고 3개월 동안 초급반 과정을 수료하면서 밤을 새거나 일찍 자도 12시 전에 자는 일이 없었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저도 공부하기 싫어서 입대를 했지만 저는 장기 복무를 희망했던 자원이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판 동기들 11명 중에 이제 2등으로 수료를 했는데, 공부하기 싫으면은 적어도 해군 부사관 지원하지 마라. 이 정도로 이제 저는 해군 부사관은 평생 공부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양만초남에 근무할 때 승조원이 약 200명가량 이제 됐는데, 우리 직별이 이제 갑판이다 보니까 갑판에는 이제 사원사 1명, 중사 2명, 하사 4명, 병 이제 20여 명 가량의 승조를 했는데요. 일단 함장에 승조하는 인원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해군 부사관들은 개인들이 이제 전문성을 갖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게 이제 전문성을 갖지 못하면 내가 임의로 판단을 해서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인원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문성은 이제 필수 요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꾸준하게 공부를 해야 하는 거고, 해군 부사관에 이제 지원하시는 후배님들은 이제 대부분 장기 복무나 진급을 꿈꾸시면서 이제 지원하시는데, 공부 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공부 안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계급별로 받아야 되는 교육들이 있는데, 이 교육에서 이제 낮은 점수를 받게 되거나, 등수가 낮다, 이런 점수를 받으면, 아무래도 이제 우수한 성적을 가지신 분들에 비해서 진급이나 장기 복무 이런 부분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사는 초급반, 중사는 중급반, 상사는 고급반, 이 교육 과정을 대충 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되고, 제가 자격증을 군생활 하면서 따봤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정도 땄네요. 6개 정도 땄는데, 일단 워드 프로세서 이거는 필수인 것 같아요. 근데 해군 부사관 인가하시면 알겠지만 자격증 취미생활처럼 땁니다. 해군 부사관들은. 그리고 한자 급수 인증 2급 자격증, 항해사 6급. 항해사 6급은 일단 함정을 타셔야 돼요. 함정을 타셔야 되고 1년 이상 타셔야 이제 항해사 6급에 지원할 수 있는 이제 자격 요건이 되고, 소형선박 같은 경우에는 2년 이상 타야지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 이제 요건이 됩니다. 그리고 인명구조요원, 이거는 제가 수영을 좋아하니까 딴 거고, 건축도장 기능사는 말 그대로 갑판 일에 필요하기 때문에 땄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도장 기능사는 갑판 진급을 하거나 장기를 할 때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이 자격증을 취득을 했죠. 본인이 이제 진급을 하거나 장기 복무를 하시려면 이러한 자격증 이제 취득은 필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중사를 달아도 상사를 달아도 이제 계속 자격증을 따야 된다. 자격증을 취득하고 중급반, 고급반을 가셔서도 이제 진급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 정도는 이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직별 탐색을 소홀히 하지 마라. 개인적으로 이 직별에 대한 영상은 추후에 제가 찍도록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육해공군 이 어느 군종을 선택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어떤 직별을 선택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별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갑판 전탐, 음탐 보수, 무장 행정, 전기 통신, 보급 운전 헌병 이런 직별들이 있는데, 이것 말고도 더 많죠. 직별 소개는 제가 나중에 추후에 영상 한번 찍도록 하겠고, 직별마다의 장단점이 있고 개인에게 맞는 직별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몸 쓰는 일을 굉장히 좋아해서 갑판 직별을 선택했어요. 갑판 같은 경우에는 페인트를 도장하거나 선체가 부식되면은 녹을 제거하고 거기에 이제 페인트를 칠하고, 그리고 행사 준비나 각종 훈련 같은 걸 이제 주관하는 이제 직별인데, 저한테는 굉장히 잘 맞는 직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뭐 직별을 선택하면 바꿀 수가 없어요. 어차피 뭐 좋든 싫든 군생활 하는 동안은 그 직별로 계속 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임관을 하셔가지고 장기 복무가 되시면 길면은 이제 30년 동안 여러분이 처음 선택한 그 직별로 평생 군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맞지 않는 직별을 선택해서 전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선배들 중에 뭐 저분은 타직별 선택했으면 더 잘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해군 부사관 지원에 있어서는 직별 탐색이 굉장히 저는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뭐 직별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냥 막연히 이제 해군에 대한 동경 때문에 자부심을 느끼는 일을 하고 싶어서 이 해군에 지원을 했는데, 이제 즉흥적으로 사실 가판을 선택하긴 했지만 저한테는 뭐 크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장기를 하겠다, 그래서 전탐이나 음탐 같은 직별을 이제 선택을 하셨어요. 뭐 전탐과 음탐을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전탐이나 음탐은 일반 이제 직별들에 비해서 이제 평생 공부를 더욱더 많이 해야 되는 직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전술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전탐 같은 경우에는 뭐 작전도 변하고 전술도 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공부를 꾸준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너무 힘들어서 나는 못하겠다. 이제 뭐 장기는 잘 되죠. 왜냐면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기도 잘 되고 진급도 잘 되지만 그것도 본인 하기 나름인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기 싫은데 전탐과 음탐을 갔다. 그래서 만약에 장기를 하려고 갔는데 공부 너무 하기 싫은 거야. 그럼 이제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들도 저는 많이 봤고, 그렇기 때문에 직별을 선택하기 전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볼만 하겠다. 내가 이 직업이라면, 이 직별이라면 30년 동안 내 군생활을 해도 나쁘지 않겠다. 뭐 이 정도의 마음을 갖고 직별 선택을 하고 입대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판 직별이 함정 근무를 하는 직별이잖아요. 왜냐면 가판 같은 경우에는 육상의 타직별, 이제 함정 근무를 하는 타직별에 비해서는 육상 자리가 많지만, 그래도 가판은 가판이고, 가판은 이제 함정에 있는 걸 가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가판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함정 근무가 이제 필수적인 거예요. 내가 진급을 하거나 장기를 하려면 함정 근무가 필수적이고, 함정 근무를 해야 이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진급 점수나 뭐 장기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한 3년 정도 군 생활을 하고 이제 출산을 하고 뭐 육아를 하다 보니 당연히 함정 근무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역을 한 케이스고, 그건 뭐 개인의 선택이에요. 내가 뭐 육아를 하면서도 그냥 아기를 뭐 육상에 내려두고 나는 배를 타겠다 이러면은 뭐 함정 근무를 하실 수 있는 마음가짐이라면 하시면 되는 거고, 뭐 저처럼 난 육아는 포기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처럼 그냥 그만두시면 돼요. 그렇지만 이제 직별을 선택하실 때 행정이나 뭐 여타 뭐 육상 근무지들이 많은 곳을 이제 선택하신다면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쉽게 그만두지는 않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직별 탐색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후배님들이 이제 입대하시기 전에 직별 탐색만큼은 조금 이제 정성을 들여서 한 번쯤은 보고 이제 입대를 하시는 게 좋다. 이 정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 함정 근무는 필수이다. 해군 부사관을 지원하기 전에 저는 사실 함정 근무를 할 거라는 거를 몰랐어요. 왜냐면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저걸 모를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경기도나 윗지방 분들, 저처럼 이렇게 경기도 여주 사람들, 뭐 저는 경기도 여주 사람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제 해군 부사관에 대한 이제 정보도 없고, 주변에 해군으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거의 없어요. 그리고 뭐 해군 부사관 중에 특히 여군 지원하시는 분들은 남군들은 차라리 뭐 주변 친구들이 해군 부사관 갔다 왔다, 뭐 해군 부사관에 이미 복무하고 있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군 지원하시는 분들은 사실 주변에 해군 부사관 친구들 거의 없거든요. 특히 윗지방 같은 경우에는 더 그게 저는 심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저처럼 이렇게 모르고 입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해군 부사관과 해군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진해, 마산, 창원 뭐 이런 분들은 함정 근무한다는 걸 모르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경기도에서 입대하기 전에 한 25년간 살면서 해군 부사관을 만나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뭐 아예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다만 이제 해군에 대한 그냥 동경심이랑 자부심 때문에 이제 입대를 했는데, 임관을 해서 이제 교육을 받고 실무에 나와 보니까 가판, 전탐, 음탐 이렇게 뭐 함정에서
이제 업무가 주로 이제 이루어지는 직별들은 보니까 이제 직별장분들 30년 동안 군생하시면서 나는 30년 동안 함정근무를 했다. 뭐 이런 분들도 봤어요. 물론 뭐 1, 2년마다 거의 이제 함정을 옮겨 다니죠. 뭐 양만추남에서 뭐 을지문덕함으로, 을지문덕하면서 뭐 독도함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1년에서 2년 텀으로 이제 인사 이동이 있긴 한데 함정에서 함정으로 계속해서 이제 인사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30년 동안 이제 함정 근무를 한 거죠. 육상 자리가 사실 저희 이제 가판 같은 직별은 많지도 않고 뭐 개인의 진급이나 이제 장기 복무를 위해서 함정 근무가 이제 필수 요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1년에 뭐 함정 근무를 하면 이제 진급이나 뭐 장기를 하는데 점수가 딱딱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데 내가 만약에 함정 근무를 안 한다. 그러면 내 동기들은 점수를 먹고 있는데 나는 당연히 점수를 못 받으니까 마이너스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함정 근무가 필수가 될 수밖에 없고 앞에 뭐 언급을 드렸지만 육아휴직 하고 나서 이제 돌밖에 안 되는 이제 아기를 두고 함정 근무를 할 수가 없어서 육상에서 이제 군생활 하다가 저는 이제 전역한 케이스거든요. 많은 이제 여군 선배들이 보면 뭐 애들을 그냥 두고 함정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거는 뭐 개인의 선택이고 함정 근무를 뭐 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함정 근무를 자유롭게 하는 남군들이나 미혼 여군들에 비해서 함정 근무로 얻는 뭐 진급이나 장기 점수를 당연히 놓칠 수 있습니다. 이미 뭐 미혼들이나 뭐 남군들 같은 경우에는 함정 근무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제약이 없잖아요. 뭐 육아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큰 제약이 없기 때문에 뭐 부모님이 편찮으시거나 이런 친구들은 함정 근무를 못 하죠. 그렇지만 뭐 육아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함정 근무를 뭐 못하겠다 이런 친구들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뭐 기혼 여군들이 아무래도 이제 함정 근무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전역을 하거나 뭐 진급 점수 뭐 이런 부분에서 미끄러져서 진급이 늦어진다거나 뭐 이런 케이스들이 있죠. 그건 뭐 본인들이 저는 감내해야 될 부분이고 해군에서도 충분히 노력을 하기 때문에 뭐 언젠가 이 부분도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리고 배를 타면 뭐 길면은 뭐 길면 진짜 한 달? 뭐 한 달까지는 아니어도 한 3주? 제가 제일 오래 뛰어본 게 3주? 짧으면은 뭐 한 2주, 뭐 1주, 2주? 이 정도 뛰는데 일단 출항을 나가면 뭐 육상에 돌아오지 않냐, 뭐 바다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대부분 다 바다에서 시간을 보내고 육상에는 정박하는 일이 없죠. 뭐 유류 수급을 한다거나 그럴 때는 이제 정박을 할 수 있는데 이 함대 같은 경우에는 유류 수급도 저희는 이제 바다에서 했기 때문에 바다에서 그냥 이제 기름배 AOE라는 이제 기름배가 와서 이제 유류 수급을 해주기 때문에 육상에 정박을 안 했어요. 그래서 2주 동안 이제 출동을 뛰고 뭐 이제 입항하는 날인데 그날 이제 세월호가 터졌죠. 저희 이제 근무하고 있는데 세월호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가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제 저희 이제 경비 구역에 경비를 뛰러 오던 이제 함정이 세월호 이제 그 구역으로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이제 출동 기간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굉장히 이제 변수가 많습니다. 개인이 뭐 내가 다음 주 약속을 잡아놨는데 뭐 여자친구랑 이번 주에 뭐 어디 놀러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그냥 출동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염두를 하셔야 되고 아무래도 이제 가족들이랑 보내는 시간이 함정 근무를 하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2주씩 나가니까 뭐 애기들 커가는 모습도 못 보고 당연히 뭐 가정생활에 일반 이제 뭐 민간인 이제 남성분들 그냥 이렇게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보다는 아이들 커가는 모습이나 이런 모습들을 더 많이 못 보실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알고 입대를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자유보단 명령이다. 우리는 이 명령에 죽고 사는 해군이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는데요. 해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명령에 죽고 사는 해군이다 뭐 이런 말을 그냥 입에 달고 사는 것 같아요. 최근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해군에서는 지역 이동은 물론 뭐 집 앞에 마트를 갈 때도 그냥 집 밖을 나가는 순간에 부대에 보고를 하고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많이 완화되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해군에서도 이렇게 강경한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건 한 명이 이제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러면 이제 부대에 있는 많은 인원들을 감염시킬 수 있고 함정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한 명 걸렸다. 그래서 함정에 있는 인원 50%, 30%가 걸렸다. 이러면 함정에서도 제대로 된 임무 수행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군에서는 이렇게 강경한 이제 명령을 이제 시달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결코 이제 군인은 자유롭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 제 후배가 이번에 지역 이동을 이제 해서 지역 이동 지침을 어긴 거죠. 지역 이동 지침을 어겨서 징계를 받는 일이 있었는데, 징계를 받으면 장기도 힘들고 진급도 없는 사람에 비해서는 당연히 힘들어요. 그만큼 부사관은 개인의 자유보다는 부대의 지침을 따라야 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해도 지휘관이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냥 따르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냥 뭐 의심하지 말고 그냥 따르는 것이 군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보다는 명령을 따라야 한다. 그걸 좀 명심하고 입대를 하시면 조금 더 군생활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개인의 좀 사생활이나 자유, 뭐 개성 이런 걸 좀 중시하시는 분이라면은 해군 부사관뿐만이 아니라 그냥 부사관 지원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나는 뭐 명령을 따르기보다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사람이다. 이러면 하시더라도 조금 고민을 해보고 이제 마음가짐을 다시 다잡고 입대를 하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5번째, 현실과 이상의 차이를 인정하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현실과 이상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생각했던 군대의 이미지와 현실에서의 군대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이제 인정하고 입대를 하시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해군 부사관 지원을 하면서 해군에 대한 동경이 굉장히 컸어요. 왜냐면은 중고교 시절부터 장래 희망이기도 했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군 입대 시기가 조금 늦어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경만 더욱더 커진 거죠. 이 군생활에 대한 동경이 크다 보니까 실망도 컸던 게 사실입니다. 물론 뭐 병들의 인권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병영문화 혁신이나 뭐 인권이 중시되고 있는 것이 과연 뭐 군 안에서 이게 좋은 역할을 하면 좋겠지만, 이걸 이제 악용하는 사례들도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인권이 물론 중요하지만 이 개인이 해야 될 이제 소임이나 개인이 해야 되는 업무에 있어서 이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이제 군인의 저는 소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군 생활을 해 보니까, 저는 처음에 이 생각했던 군대가 이런 군대가 맞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군 생활에 회의를 많이 품었던 것 같아요. 군대는 사실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지 뭐 캠핑장이 아니잖아요. 뭐 캠핑 온 것도 아니고 군대에 진짜 나라를 지키려고 온 건데, 저는 조금 더 이제 책임감을 갖고 군생활에 임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제 가판에서는 입항을 하면은 이제 국기봉이라는 걸 세워요. 국기봉이 뭐냐면, 입항을 하면은 한미에는 태극기, 국기를 걸고, 국기봉에는 이제 함수에 있는 국기봉에는 해군기를 답니다. 출항 중에는 이걸 눕혀놨다가 입항을 하면은 세워요. 근데 이제 국기봉이 무거워서 인원이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국기봉을 세우기가 좋은데, 한두 명으로는 절대 들 수가 없어요. 한두 명으로는 들 수가 없고, 뭐 한 20여 명 가량, 뭐 적으면 10명 요 정도는 있어야지 그나마 이제 국기봉을 들어 올릴 수 있는데, 만약에 국기봉을 세운다고 이제 함정에서 이제 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병들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뭐 주말이나 이럴 때는 더더욱 나오지 않겠죠. 왜냐면 본인들 쉬고 있는데 나오기 싫으니까 누군가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나가는 보수병한테 말합니다. 보수병한테, 가판병이 아닌 이제 보수병한테, 김상병 국기봉 올리는 것 좀 도와줄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론 이렇게 흔쾌히 도와주는 대원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제 일이 아닌데 제가 왜 해야 됩니까? 그거 가판일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말하는 이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과연 올바른 군대라고 할 수 있을까? 내 일이 아니어도 어쨌든 내가 승조하고 있는 배고, 내가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는 이제 함정인데, 어떻게 이렇게 그냥 무관심하고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지 저는 굉장히 회의를 많이 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거는 일례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예들이 많겠죠. 그리고 이제 일에 대한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고, 내가 이거는 사실 부탁할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함정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면은
당연히 내 배기 때문에 내가 주인의식을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부탁할 일인지조차 저는 솔직히 의문스러운 거죠. 군 입대를 하면서 그래 나보다 조금 더 이제 나은 사람들, 나보다 나와 이제 같은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일을 할 거라는 생각에 입대를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이제 솔선수범이나 뭐 이런 군대랑은 너무나 이제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처음에 실망을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배들한테도 현실과 이제 이상적인 군대는 다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여기까지가 해군 부사관에 입대하기 전 알아야 되는 5가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군 정보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는 이제 분들도 계시지 않았고 제가 사실 그냥 해군에 대한 동경 때문에 지원을 한 거지 뭐 해군을 꼭 알아보고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조차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입대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정보력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차피 입대를 하셔서 장기 복무가 되시면 30년 동안 이제 군생활을 하실 텐데 적어도 직별에 있어서는 어떤 직무를 하는 직별인지 나한테 맞는 직별일지를 어느 정도 이제 변별력을 두시고 가신다면 선택을 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함정근무 또한 뭐 함정근무를 하지 않는 직별들도 있어요. 뭐 그런 직별들에 대해서도 탐색을 한번 해보시고 제가 추후에 뭐 이렇게 영상을 다시 한번 찍겠지만 혹시 이제 그 안에 입대를 하시거나 이제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면 이제 저한테 이제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개인적으로 카톡을 보내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부 써주는 여자 필승언니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앞으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안녕!